해볼까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공수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윤석열이 공수처에 출석을 해야 되는 날이었죠. 예상대로 오늘 윤석열은 공수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윤석열 저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윤석열이 왜 시간을 끄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시간을 그렇게 보낼 이유는 없죠.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체포한다면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체포를 해야지. 그래야지 불확실성은 없을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불확실성을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온 나라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는 법조인들이 꼭 이럴 때 정말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서는 뒤로 빠지려고 하면서 자신들의 역할이나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공수처라는 자리가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이런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는 시기에 가차없이 도말하지 않고 그 부담을 지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라고 그래서 만들어둔 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딱지가 납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공수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수처장이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다는 얘기,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공수처장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이미 각오가 선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잡아 가두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의지를 갖고 있다. 국회에서 묻죠. 공수처장한테. 윤석열 긴급 체포하실 거냐?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하실 거냐? 이에 대해서 공수처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어제도 박지원 의원이 여러 차례 이 공수처장한테 질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영교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윤석열을 체포할 거냐고,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할 거냐고 여러 차례 묻습니다. 확답은 하지 않습니다만 의지를 갖고 있다는 표현은 계속했습니다. 결정된 건 없다고 하지만 의지는 갖고 있다. 예.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오늘은 또 말이 바뀝니다. 윤석열을 체포할 거냐, 체포영장 어떻게 청구할 거냐 라는 말에 공수처장 아직은 먼 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먼 얘기야? 이미 두 번이나 출석 요구를 했고 그 두 번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공수처에 앞서서 검찰도 출석 요구를 했고 경찰도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경찰, 공수처 이 세 군데에서 출석 요구를 한 것을 따지고 보면 벌써 5차례가 넘어요. 그런데도 출석을 안 했다면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아직까지 변호사 선임도 안 했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지만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출석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것 아닐까요? 아니 일단 체포했다 다시 되돌려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체포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동훈 공수처장 아직 먼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 할 건데? 지금 이미
지금 이미 계엄령 내란이 벌어진 지, 계엄 내란이 벌어진 지 2주가, 아니 3주가 지났죠. 3주. 조금 있으면 한 달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또 쳐다보자고요? 아직 먼 얘기라고요? 이 뭔 개소리입니까? 예, 오동훈 공수처장 그럴 줄 알았어. 공수처장 중에서 제일 비리비리한 놈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자신이 공수처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소명의식도 없고 그냥 관직 욕심에 덜썩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공수처라는 자리 대충 시간만 때우고 하는 척만 하다가 물러나려고 했죠. 이 오동훈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국회에 가서 답변하는 태도 보셨습니까? 말장난하고 빙글빙글 딴소리 하다가 야단 맞는 거 보셨죠? 예, 그런 식으로 공수처를 생각했던 겁니다. 대충 시간만 때우고 말장난 하다가 적당하게 물러나서 그걸로 나중에 돈이나 벌겠다는, 전관예우나 받겠다는 그런 못된 생각을 하고 들어온 애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 정말 정치적인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해야 할 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못 갖춘 겁니다. 그리고 막상 자기가 정말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눈치를 보는 거죠. 지금 열심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속마음은 뭐냐? 하기 싫다야. 하기 싫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검찰이 나를 또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윤석열 잡아가뒀다는 이유로 검찰이 나를 가만둘까? 이런 걱정이나 잔뜩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따구로 할 거면 꺼져야 되죠. 참 답답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처럼 흐지부지 그때그때 눈치나 보고 대충 때우고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자들이거나, 그게 아니면 윤석열처럼 또라이거나 겁쟁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 참 대한민국의 불행인 것 같습니다. 법조인이라면 그 어느 사회든 지식인층에 속하고 많이 배운 층에 속하고 상류층에 속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거나 아니면 미친놈이라면 그 나라의 미래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오동훈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법조계의 현실이 너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아휴. 자, 오늘 윤석열이 결국 공수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야 되죠.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해야 됩니다. 기자들이 묻죠. 체포영장 청구하실 겁니까? 그러자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멀었다. 먼 얘기다. 따져야 될 절차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져야 될 절차가 많이 있다고? 뭘 더 따지려고? 뭘 더 따지겠다는 건데? 지금 법리적으로 윤석열 긴급체포 혹은 체포영장 제약을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법리적으로는 이미 윤석열을 잡아가둬도 되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더 거칠 절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절차 타령을 한다? 그것은 윤석열을 체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던 공수처장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먼 얘기다. 체포영장은 아직 먼 얘기다. 앞으로도 멀었다. 아니 이미 3주가 지났는데 무슨 더 절차가 필요하며 무슨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동훈 공수처장은 일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을 잡아가둬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걸 지손으로 하기 싫은 거예요. 겁쟁이죠. 비겁한 놈입니다. 이런 자가 공수처장 자리를 앉았다는 것이 불행이죠. 이 자는 애시당초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공수처는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한 겁니다. 사실상 공수처가
허물어져가는 조직이었고 점점 그 역할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어떻게든 간에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고 다시금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동훈은 자기가 공수처장 지지원을 한 겁니다.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고 적당히 자리만 채우고 있다가 사라져도 되는, 그래서 자신은 전관예우나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의외의 사건들이 터진 거죠. 예, 본인도 그 생각까지 못했을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터지지 않나, 디올백 사건이 터지지 않나, 급기야 탄핵 사태가 터지지 않나, 계엄령이 번지지 않나. 무척 지금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오동훈이 할 수 있는 것은 시간 끄는 거죠. 할 것처럼 시간만 질질 끄는 것이 오동훈의 지금 전략이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전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흔히 쓰는 수법 가운데 시간 끄는 게 있거든요.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시간 끄는 것. 예, 오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지가 다를지언정 윤석열이 쓰고 있는 전략과 매우 유사한 겁니다. 보면서 이 오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때그때 말이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보도 내용 한번 보실까요? 2주 전입니다. 상황이 되면은 윤석열 체포를 시도하겠다. 충분한 의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강하게 요청한다. 윤석열의 출석을 강하게 요청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죠. 어제까지만 해도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말이 싹 바뀐 거죠. 현재도 체포영장을 검토는 하고 있다라는 식의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체포영장까지는 아직 멀었다라고 말해놓고도 여기저기에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화들짝 말을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슬쩍 말을 바꿔요. 비겁한 놈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부터도 욕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입니다. 내란에서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내란 세력을 돕는 거죠. 서울의 봄, 영화 서울의 봄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전두환이가 쿠데타에 거의 실패할 뻔도 하죠. 근데 극적으로 성공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정쩡하게 시간만 끌던, 그러면서 자리만 지키던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시간 끈 새끼들. 그 새끼들 때문에 결국 전두환의 쿠데타가 먹혀든 겁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된 이유도 거기 있죠. 윤석열을 막아야 될 사람들이 막지 않고 어정쩡하게 쳐다봤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나쁜 놈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윤석열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윤석열이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민들이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라이가 미친 새끼들이 권력을 잡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 보고 좌우고 우면하면서 시간만 끌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오동훈이 딱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내란 세력들한테 길을 열어주고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동훈 같은 놈이야말로 두들겨 패야 됩니다. 탄핵을 할 수 있다면 좀 탄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내란 방조 세력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요,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수처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내에서도요, 지금 오동훈의 태도를 매우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왜 공수처냐고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아닙니까? 이 공수처가 공수처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정확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정치적 시점에 제대로 된 결단을 내려주는 것,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말 정의롭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법률에 입각한, 법 정신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그게 공수처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공수처 내부에도 좀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은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되게 답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딴 식으로 할 거면은 공수처장 때려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조차도 있어요. 공수처 쪽 얘기를 조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공수처 쪽 사람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동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더라. 국회 가면 다르고 청사에 돌아오면 또 다르더라. 내가 들어가서 말할 때 다르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말할 때 또 다르더라. 부장검사 들어갈 때 말 다르고 담당 수사관이 들어갈 때 말하면 또 다르고, 전체 조회할 때 다르고 밥 먹을 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또 다르더라. 도대체 이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이 사람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공수처 쪽 사람들의 전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오동훈이라는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지. 자신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이 주어졌다는 것에 힘들어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꺼지든가, 누구 말 맞다나 쫄리면은 뒤지시든가.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송창진 2부장 검사, 공수처 2부장 검사인 송창진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라는 말도 있어요. 송창진?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송창진 공수처 2부장 검사는요, 원래 대검 중수부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장시호 사건, 김영철 검사의 이 증언 왜곡 위증 교사 사건 있죠.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이 장시호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김영철 검사한테 무혐의 결론을 내려준 게 이 새끼입니다. 사실 공수처의 수사가 먼저 진행이 돼서 그래야지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김영철 검사한테 무혐의 결론을 딱 내려주게 되니까 이 탄핵 사건이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장시호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송창진 2부장 검사입니다. 송창진 검사.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한테 우리 귀에 좀 낯이 익죠. 귀에 익은 이름입니다. 왜냐고요?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사람은 거론이 됐던 사람입니다.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씨, 그 이종호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블랙펄 이종호 씨가 이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입건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 사건을 계속 붙들고 자기가 이 사건을 계속 수사를 하죠. 이런 경우에 자기가 이해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옛날에 변호했던 사람이잖아. 변호했던 사람이 유사한 사건, 연결된 사건으로 다시 입건이 됐으면, 야, 나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신고를 하고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근데 입을 꾹 다물고 있죠. 그러다 들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유출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있는 사람이죠. 송창진 공수처 2부장 검사. 디올백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수사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갑자기 11월 달에 그만두겠대요. 그러면서 사표 내놓은 상태예요. 참네, 씨발. 그러니까 해야 될 사건은 안 하고 깽판 친 다음에 도망가는 거죠. 최혜병 사건 이제 결정적으로 고비를 넘게 됐는데, 갑자기 지금 최혜병 사건 진척이 중단돼 버립니다. 왜? 얘가 사표를 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진척이 안 돼, 갑자기. 디올백 수사나 도이치모터스 수사 갑자기 진행이 안 돼 버려요. 당연하지.
부장검사가 손을 놓고 나가버렸는데 진책이 있을 리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망칠 사건은 망쳐놓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건, 처리해야 될 사건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된다? 망칠 수 없는 사건이 딱 닥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검사들의 끈앞을 밀정 간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놈인 거죠. 장시호 사건, 김영철 검사만 싹 빼서 내보내주고 최혜병 사건이나 디올백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것은 지가 어떻게 망치기도 어려운 거야. 지 손으로 윤석열, 김건희를 기소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도망가는 거지. 나 이제 못해 하고. 나쁜 놈이죠. 근데 이 새끼가 지금 아직 사표를 냈으면 빨리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남아가지고 공수처 수사를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바로 이 송창진 때문에 안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더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은 윤석열하고도 아주 막역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올백 수사나 도이치모터스 수사, 이것을 대충 하다가 덮고 나가버리는 거죠. 최혜병 사건, 결국에는 윤석열이 문제라는 게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김건희가 문제라는 드러나지 않았나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이런 사람들을 기소해야 될 시점이 오니까 갑자기 도망을 간 거예요. 참, 아유, 예, 이 사람이 지금 모두 망치고 있다. 예, 이번 내란 사건 수사도 망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언입니다. 현재 이 내란 사건은 공수처 4차장 검사가 맡고 있는데 4차장 검사가 이 송창진 때문에 미치려고 한답니다. 송창진 검사는요, TK예요. 서울대를 졸업했고요. 연수원 33기입니다. 수원지검, 대구지검, 청주지검에서 특수부 검사를 했고요. 대검 중수부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저축은행 합동수사단 검사도 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수일부, 특수일부. 첨수일부와 특수일부가 윤석열이 거쳐갔던 곳이죠. 저축은행 합동수사단 검사, 이 역시도 윤석열이 거쳐갔던 곳이죠. 대검 중수부. 바로 이 점 때문에 송창진은 윤석열과 매우 막역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윤석열 관련 사건이 들어오면은 미적미적 시간을 끌다가 적당히 뭉개버리고, 뭉갤 수 없으면 사표를 내버리고, 그리고 봐줄 수 있으면 최대한 봐주고, 그런 일을 해왔던 겁니다. 검찰의 끈앞풀이였던 거지. 검찰이 공수처에 심어놓은 끈앞풀이였던 겁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은 윤석열이 이사할 때 이삿짐 동겨주고 막 그랬대. 참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송창진 11월 달에 사표 냈다 그랬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예,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공수처 검사 배치표에 보면은 수사 2부의 부장검사 송창진이라고 지금 떡하니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참, 그러니까 곳곳에 윤석열 사단이 포진해 가지고 될 일도 안 되게끔, 안 될 일은 더 빨리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참 무섭네요. 짜증납니다. 역적이 달리 역적이 아니에요. 이런 놈이 역적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좌고우면의 달인,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하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더 흔들리고 더 눈치 보고 더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4부장 검사가 올라가서 보고할 때 다르고 2부장 검사가 올라가서 한마디 하면 또 다르고 전체 회의를 하면 또 다르고
국회 가서 얘기하면 또 다르고. 그러다는 겁니다. 예. 참.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로는 간을 본다 이거지. 참, 시간 끌면서 간 보고 있는 새끼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있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 구속기간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속기간이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꼬장을 부리는 바람에 공수처가 현실적으로 윤석열을 구속해 둘 수 있는 기간이 열흘 남짓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경찰하고 공조수사를 해서 이 경찰이 시비를 하고 공수처가 또 시비를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한 20일 정도 만드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이게 뭐 이건 경찰의 경찰의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사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의 구속 시점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있어요. 자칫 잘못했다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기소할 시점이 되면은 검찰에 넘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 공수처 법에 나와 있는 건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어요. 검찰이나 경찰이 사고 친 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는데 그 밖의 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고 기소권은 또 어디로 간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을 구속해서 기소하게 되면은 공수처가 중앙지검에 윤석열을 넘겨야지 기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기간 문제가 생깁니다. 구속하는 데까지 2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20일을 공수처가 다 쓸 거냐 아니면 검찰이랑 나눠 쓸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또 구속기간 연장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 연장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저런 문제가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킵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공수처가 윤석열 구속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변명에 더 가깝습니다. 정말 그럴싸한 변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은 그래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죽 써서 검찰 줄 수 있느냐 아닌 거 아니냐. 죽 써서 개 주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생기면 특검한테 우리가 이 신병을 인도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시간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직까지 특검이 출범도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특검 출범한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이거 좀 하려고 그런다. 요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참 비열한 변명이긴 한데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공수처가 일거 수사한 거를 채 마무리 짓지도 못한 상태에서 검찰한테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특검이 이 수사를 이어받는 게 가장 좋죠. 공수처가 윤석열의 신병을 특검에 넘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도 그 상황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을 끄는 게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된다? 윤석열의 구속 시점을 좀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 얘기도 정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싸한 얘기긴 해요. 공수처가 하는 변명 가운데 정말 가장 그럴싸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공수처의 변명이 자꾸 아주 비겁하게 들립니다. 구차한 변명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특검이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언제까지 특검을 기다리기만 할 거냐는 거예요. 내란 사건입니다.
내란 사건은 속도가 생명이에요. 내란 사건에서 속도감 있게 사건 처리가 안 되면요, 내란이 유야무야 되거나 다시 내란 세력이 결국에 내란을 성공하게 됩니다. 내란만큼, 이 내란 사건만큼 속도가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을 끈다? 그거는 사건 처리하기 싫으니까, 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힘드니까 적절한 핑계를 찾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물론 지금 특검을 맡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한덕수죠. 이 특검을 맡고 있는 한덕수가 문제가 되는 거는 분명히 맞기는 맞습니다. 이 한덕수만 아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을 거고, 또 공수처가 이렇게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도록 여지를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 한덕수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답답한 상황, 윤석열이 세상에 역적질을 했는데 이 역적 윤석열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게, 어떻게 보자면 이 원인의 한 8, 90%는 한덕수 때문인 거죠. 한덕수만 아니라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내란 특검을 왜 아직까지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겁니까? 말이 돼요? 내란 특검 이것도 뭐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고? 여야 합의를 하라고? 야, 이 개새끼야, 한덕수 개새끼야. 여가, 거기서 말하는 여가 내란 세력이다, 이놈아. 그러면 내란 수사를 할 건데 내란 세력하고 합의를 하라고, 이 개같은 새끼야. 어디서 새치 혓바닥을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어, 이 나쁜 새끼.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국힘당이 뭐 하는 놈이에요? 내란 세력들이잖아요. 내란 세력들, 내란 공범들이잖아요. 근데 그 내란 공범들하고 합의를 하라고? 그게 지금 말이야? 아이고, 씨. 자, 그런 면에서 참 답답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울 거다. 26, 27일이 한계치일 것이고 그 이상 간다면 오동훈이 정치적 부담을 견디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무엇보다 한덕수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면은 오동훈 공수처장의 입지도 바뀔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딱 한마디만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몇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음 차례는 오동훈 니가 될 거라는 걸 제가 분명히 경고해 두고 싶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5분입니다. 자, 휴먼님께서 속이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한덕수가